요즘에는 30대, 40대, 50대 치매 환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젊기 때문에 나의 뇌가 노화를 겪고 있다는 건 아마도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근데 100세 할머니보다 80세 아드님이 더 늙으신 경우가 있으세요. 뇌 노화는 24세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35세부터는 해마라는 곳이 없어지고 50세부터는 뇌의 전체 볼륨이 줄어들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젊게 살 수 있느냐? 첫 번째, 슈퍼에이저라는 것은 자기의 신체 나이보다 뇌의 실제 나이가 한 20, 30년 먼저 굉장히 젊게 사시는 분을 우리가 슈퍼에이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0세가 넘어가면요, 머리가 흰 머리 밑에 모근에서 까만 머리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신체는 노화가 됐기 때문에 가족이랑 같이 오시는데 아드님이나 따님이랑, 근데 100세 할머니보다 80세 아드님이 더 늙으신 경우가 있으세요. 그런데 보면 아드님보다는 어머님 같은 경우가 굉장히 강한 정신력으로 자기 살림을 웬만하면 스스로 하려고 하시고, 그 다음에 제 외래에 오시는 할머니 106세신데 그분은 딱 앉으면 신문을 펼치시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서 잘 안 보이시는데 일단 신문을 끼고 다니십니다.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나의 신체는 100살이 넘어갔지만 나는 절대로 젊게 살겠다, 그러한 자기 각오의 강한 표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각오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다룰 수 있는 특별한 멘탈이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작은 스트레스에도 사실은 우리 몸 안에 콜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분비를 하면서, 콜티졸이라는 게 콜티코스테로이드라는 호르몬인데 이게 굉장히 치솟게 되면 뇌에 있는 교감신경계, 부교감신경계 중에서 교감신경계라는 걸 흥분을 시킵니다. 이 교감신경계가 흥분이 되면 심장도 막 뛰게 하고, 우리 긴장하면 손에 땀 나고 눈이 되게 커지고 입도 바짝 마르고 그 다음에 심장도 두근두근두근 하고 온몸에 땀 나고 이러잖아요. 그런 게 모두 나의 노화를 굉장히 가속화시키는 염증 반응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잘 조절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성향을 가지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자기 몸을 정말 잘 움직이세요. 그게 가장 중요한 팩트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젊게 살 수 있느냐, 한마디로 앉고 싶을 때 서는 거고 서고 싶을 때 걸으시면 그게 바로 젊게 사는 비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노화를 앞당기는 생활 습관이 첫 번째가 스트레스를 관리를 못하는 경우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 스트레스라는 것은, 급성 스트레스는 기억력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험 때 평상시 외우는 것보다 한 3, 4배는 더 많이 외우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벼락치기. 하지만 이 스트레스가 만성적으로 계속 되게 되면 스트레스에서 무슨 병이 생기냐, 치매, 뇌졸중 같은, 한마디로 뇌세포를 파괴시키고 염증 세포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우리 몸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면역이 활발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온몸을 염증 상태로 변하게 돼서 우리 몸을 굉장히 빨리 노쇠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는 만성적으로 노출이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몸 안에 있는 DNA라고 하는 핵산까지 변하게 됩니다. 그게 변하면 뭐가 되죠? 정상적으로 사멸해야 되는 세포가 죽지 못하고 계속 자라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암이거든요. 그래서 암까지 일으킬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건 수면이에요. 잠을 잘 잘 줄 알아야 되는데 이러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지금 우리 현대인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밤의 불빛, 어마어마하게 많은 불빛이 한국에 굉장히 밝게 빛나고 있었는데, 우리의 발전된 사회상을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 불빛을 보면서 저렇게 반짝이는 불빛만큼 많은 불면 인구가 생기겠구나를 느꼈거든요. 그만큼 우리의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망가지는 수면 습관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로는 얼굴이에요. 얼굴이 본인의 나이대보다도 훨씬 나이 들어 보이면 그것은 뇌의 노화를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뇌와 피부는 수정란이라는 것부터 발달할 때 외배엽, 중배엽, 내배엽이라는 것으로 발달을 하면서 각 기관으로 신체가 발달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특히 외배엽에서 기인된 게 바로 뇌신경하고 피부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엄마가 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뇌가 노화가 되면 얼굴이 급속도로 나이 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피부를 굉장히 첫 번째로 보고요. 노화가 빨리 됐느냐. 두 번째로 보는 게 그분의 목소리예요. 우리가 기운 없으면 목소리
잘 안 납니다. 근데 기운이 회복이 되게 되면 이제 목소리도 좋고 하는데 환자분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다 보면 목소리가 굉장히 작고 발음이 어눌한 경우가 뇌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소리를 꼭 보고요. 세 번째로 놀랍게도 그분의 걸음걸이입니다. 걸음이 평상시보다 훨씬 느려지고 보행이 불안전해지면 그게 치매를 많이 일으킨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세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귀에 주름이 있으면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온다라고 여러 논문에서 밝혀졌거든요. 이게 미국에서도 이루어졌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루어졌는데 저도 외래에서 그 논문을 읽고 나서 우리 환자들의 귀를 봤습니다. 귀에 주름이 이렇게 가로로 지는 거 말고 제 귀걸이 라인처럼 세로로 이렇게 지는 분들이 뇌를 봤더니 알츠하이머를 일으키는 아밀로이드 베타가 많이 쌓인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귀도 역시 피부잖아요. 이 피부가 노화를 겪게 되면 뇌도 노화를 겪는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외배엽과 뇌와 이 귓주름 자체가 외배엽으로 같이 기인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뇌가 노화되어 있는 아밀로이드가 쌓이게 되면 귓주름이 생기는 게 아닌가 그렇게 가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평균 7시간, 8시간의 양질의 수면을 취하고 있느냐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결국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이제 제가 쭉 말씀드리는 리스트에 3개 이상 아니오라고 대답을 하면 나는 지금 좀 잘못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첫 번째 이제 수면 같은 경우에는 잘 잔 잠 동안에 우리 뇌에 있는 노폐물이 없어지기 때문에 수면이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 하루 2시간 정도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고 있는가. 자, 그러면 난 30분밖에 안 했어요 라고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30분도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이 운동을 하고 있느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그거에 뚜렷한 목적이 있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인지 능력과 집중력 향상을 위해서 내가 인지 두뇌 이러한 트레이닝을 하고 있느냐 그런 건데요. 자, 그러면 집중력과 기억력 이게 뭐냐? 예를 들어서 일기를 쓰거나 아니면 책을 소리내서 읽으면 바로 집중력, 기억력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책가삼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거는 그냥 기본으로 다 하고 계신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네 번째는요. 뭔가를 하고 싶지 않을 때 아니오라고 과감하게 말할 수 있느냐. 사실 제가 제일 못하는 거예요. 거절하기가 참 어려운 세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뇌의 측면에선 가장 나쁜 게 과부하예요.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걸 너무 과하게 하게 되면 뇌세포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만큼만 잘 정리하셔서 아닌 것은 과감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습관을 기르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자신만의 좋은 식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나의 체질에 맞는 좋은 식습관을 개발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좋다고 해서 다 따라하지 마시고요. 나쁘다고 해서 다 버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 체질에 맞는 식습관을 개발하고 이게 과연 건강한 식습관인지 체크하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로는 자신만의 개인 공간이나 취미 활동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있느냐. 우리는 일하기는 쉬운데요. 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촬영하기 한 달 동안 굉장히 몸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일기를 쓰면서 한 달 동안 과연 얼마나 무슨 일을 했는지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과로사 안 한 것만 해도 다행이더라고요. 너무나 한 달 동안에 일을 너무 많이 했더라고요. 정신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나만의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던 게 몸이 아팠던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운동하는 시간 따로 만들고 밥 먹는 시간 따로 만들고 자는 시간 따로 만드는 것처럼 숨 쉬는 것처럼 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영양제를 또는 건강보조식품을 나와 맞게 제대로 복용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하루에 잊어버리는 단어가 5개 이상 된다? 제가 이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강의를 들어가면 제가 청산유수로 강의를 잘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의과대학 강의라는 건 매번 하는 게 내용이 비슷해요. 그런데 40대 한 중반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 어느 날 강의실에 들어갔더니 아주 쉽게 쓰는 단어인데 단어가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5개, 6개 정도가 단어가 기억이 나지 않아서 학생들 앞에서 굉장히 당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나의 몸 상태를 다시 한번 체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쉬운 단어인데 자주 쓰는 단어인데 단어가 기억이 나지 않는 증상이 한 달 이상 간다고 하면 혹시 갑상선의 문제가 아닌지 그리고 나의 심장이나 콩팥이나 간의 문제는 아닌지 꼭 피 검사를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 악몽을 꾸는 거예요. 잠자리
잠자리가 불편한 거죠. 어떻게 불편하냐? 잠을 자는데 꿈이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거나 아니면 내가 꿈에서 하는 행동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병명이 있습니다. 렘수면 행동장애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수면은 렘과 비렘 수면기로 나누고요. 렘 수면이 전체 수면의 4분의 1로 알려져 있는데 꿈을 꾸는 동안은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나 마찬가지거든요. 몸이 움직이지 않게끔 프로그램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치지 않게. 근데 뇌의 건강에 적신호가 오는 사람들은 꿈에서 하는 행동을 그대로 합니다. 심지어는 저는 꿈에서 싸웠다가 한마디로 침대에서 떨어져서 어깨 골절받은 어머님도 뵀어요. 그럴 정도라면 뇌 건강을 반드시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요즘에는 30대, 40대, 50대 치매 환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젊기 때문에 나의 뇌가 노화를 겪고 있다는 건 아마도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근데 뇌 노화는 24세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35세부터는 해마라는 곳이 없어지고 50세부터는 뇌의 전체 볼륨이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나의 뇌는 늙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뇌를 위한 피트니스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한 뇌를 위한 피트니스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내 몸의 생활 습관, 건강 관리를 아주 젊었을 때부터 하는 습관을 기르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요새 젊은 세대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건 과다한 정보의 노출이에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오는 과다한 정보는 결국 우리 뇌를 멀티태스킹을 하게 만드는데 뇌의 측면에서 보면 에너지를 나눠서 써야 되는 거니까 뇌한테는 굉장히 과부하 형태의 그러한 프로세싱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하나씩 쓸데없는 정보는 차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운동하셔야 돼요. 저도 운동을 하다 보면 요즘에는 옛날보다 훨씬 더 달라졌는데 한 2, 3년 된 것 같아요. 코로나 때부터 공원에 달리는 친구들이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전 그래서 지금은 젊은 치매가 급증을 하고 있지만 그 친구들이 젊은 치매를 올 40, 50대는 훨씬 많이 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근육은 있을 때 지키는 거고 IQ도 있을 때 지키라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4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한마디로 나이대별로 좀 다른데요. 지금 말씀드린 건 40, 50대를 위한 겁니다. 16시간 간헐적 단식을 실천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단백질, 지방질을 좀 현명하게 섭취를 해라. 세 번째로는 물을 많이 마셔라.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될 수 있으면 덜 짜게, 가공식품은 줄여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엄격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이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면 단식하는 동안에 우리 몸 안에 박혀있는 지방질을 이용을 해서 에너지를 내게 됩니다. 왜? 지방질이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지방이 연소되고 나서 남는 게 케톤인데요. 이 케톤체는 뇌를 살려주는 성장인자를 굉장히 많이 분비시킨다고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해마로 혈류를 잘 보내준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간헐적 단식을 한 군과 그렇지 않은 군을 이렇게 비교를 해봤더니 간헐적 단식한 군에서 혈류도 좋아지고 해마세포도 되게 활성화됐다는 건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케톤을 많이 좀 몸에서 만들게끔 하는 게 간헐적 단식의 가장 중요한 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명하게 단백질과 지방질을 섭취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단백질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갱년기 전에는 우리 몸에서 근육을 몸 안에 지니고 있어라 라고 명령을 막 내리는 거예요, 뇌에서. 그렇기 때문에 근육이 굉장히 많이 차 있는데 60세 이후가 되면 근육세포를 모두 다 지방세포로 바꿔라고 계속 명령을 내립니다. 왜냐? 근육을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은 그람당 4kcal이고요. 뇌에서 필요한 건 고에너지예요. 지방질이 몸에 많을수록 뇌로 잘 가잖아요. 왜냐하면 1g당 9kcal 되니까. 그러니까 자꾸 근육세포가 지방세포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유지시켜줘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단백질도 적절하게 드셔야 돼요. 하루에 필요한 필수 단백질은 60g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60g은 얼마냐 하면 돼지고기 목살 100g을 아침, 점심, 저녁 드시면 돼요. 드실 수 있나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몇 그램 포함하고 있는 단백질 식단표가 웹에 많이 떠 있어요. 그걸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아침, 점심, 저녁에 60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하시도록 노력을 하되 예를 들어서 음식으로 다 못하겠다. 왜냐하면 우리 간헐적 단식도 해야 되니까 그럴 때 필요한 게 단백질 음료입니다. 두 번째는 지방의 문제인데 신경세포와 모든 세포를 이루는 세포막이 바로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1차 방어
방어막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을 좋은 비율로 잘 드시면 몸에는 무조건 이득이 되는데 우리는 맛있는 게 바로 포화지방산이거든요. 버터, 과자, 그 다음에 우리가 흔하게 먹는 여러 가지 그러한 음식들 중에서도 포화지방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포화지방산이 너무 과도하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에는 축적이 됩니다. 왜냐? 칼로리가 높아서 나중에 쓰려고. 근데 세포에만 축적돼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혈관에 축적이 됩니다. 그게 바로 동맥경화예요. 동맥경화가 되면 뇌경색, 심근경색의 위험이기 때문에 우리는 포화지방산은 될 수 있으면 줄이고 불포화지방산 중에서 다가 말고 단일 불포화지방산, 즉 EPA, DHA, 오메가3, 오메가6를 들어있는 음식을 주로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소금 섭취를 줄여야 되는데요. 사실은 실제로 미국 음식을 먹어보면, 이탈리아 음식을 먹어보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짜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일일 염분 섭취량이 우리가 4배에서 5배 정도 많습니다. 염분은 우리 몸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무조건 안 먹으면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너무나 염분 섭취량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음식의 간을 약간 슴슴하게 한다고 해야 되죠. 덜 짜게 조절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염분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고혈압, 그 다음에 고지혈증, 당뇨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고혈압 자체 때문에 콩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